1963년 10년 후 1953년 그 참혹했던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마을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죠. 장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무너졌던 학교 건물도 새롭게 지어져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학교에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죠. 33이 된 그는 서울에서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준호가 교실 문을 열며 새로운 아이를 소개했습니다. 문 뒤에서 주저하며 서 있던 것은 12살쯤 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키철이었죠. 전쟁 중에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키철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 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혼자서 도시락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말을 거는 친구가 없었죠. 그런 키철이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이제 31살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 김서방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에 나가 일하느라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돌아왔습니다. 연희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쿡밥집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큰 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키철이가 끼니를 거른 채 학교 운동장을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본 연희는 그 아이를 자신의 쿡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어주며 진심 어린 보살핌을 베풀었죠. 처음에는 경계하던 키철이었지만 연희의 정성스런 보살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준호와 연희는 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봄이 깊어갈 무렵 학교에서는 소풍을 가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마을 뒤편 야트막한 산이었어요.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오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뒤처져 컸던 키철이도 어느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있었죠. 산 중턱 넓은 터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였어요. 키철이를 위해 특별히 싼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준호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떠드는 모습, 키철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주는 모습을 보며 연희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람의 따뜻함은 여전했거든요. 그날 밤 쿡밥집 문을 정리하던 연희 앞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키철이의 도시락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러 온 것이었죠. 연희 역시 그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둘은 쿡밥집 뒤편 작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묻고 싶어 했지만 말끝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연희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다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끔 10년 전 그때가 생각난다고, 서울에 있을 때도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문득문득 그 시절이 떠오른다고 말이에요.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특히 봄이 오면 그때 준호가 불러주던 노래가 자꾸 생각난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요. 하지만 쉽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는 학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의 공연을 보는 자리였죠. 무대 위에는 여러 아이들이 차례로 올라가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서의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키처리가 무대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온 몸을 떨며 서 있던 키처리였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선생님과 쿡밥집 이모 그리고 친구들 덕분에 이제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죠. 그때 무대 한편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통기타를 들고 키처리의 낭송에 맞춰 부드러운 선율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연희는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에서 준호가 기타를 치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던 그 날을요. 발표회가 끝난 후 준호는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아이들이 웃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완전히 봄이 오겠다고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 다시 웃음을 되찾은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벅찬 감정이었죠. 연희 역시 쿡밥집으로 돌아가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서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다는 것을요. 그렇게 1963년 봄은 깊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준호와 연희의 조용한 그리움과 함께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20년이 더 흐른 뒤 은퇴를 앞둔 준호와 노년의 연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